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9강이고요. 부사의 용법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부사이다 보니까 오늘 어휘 미리 보기에서도 우리 다양한 부사들 살펴볼 텐데요. 쌤이랑 같이 어휘들 한 번씩 읽어보면서 부사가 어떤 것이구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early 나와 있습니다. early 하면 오늘은 일찍이라는 의미로 나올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하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말은 late, 늦게입니다. 예를 들어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하면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fast, 빠르게인데요. 예를 들어 run fas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빠르게 달린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very 하면 우리 자주 쓰는 말이죠. 매우. 예를 들어 very fast 하면 매우 빠르게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high인데요. high는 높게라는 의미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high가 높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는데 오늘은 높게라는 의미의 부사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계속 볼게요. well, well 하면 잘이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I cook very well 하면 나는 요리를 매우 잘한다. 혹은 I swim very well 하면 나는 수영을 매우 잘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hard입니다. hard, 뜻이 정말 많은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사 의미 열심히 그리고 심하게 공부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study hard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떨까요? rain hard, rain hard. 열심히 비가 오는 건 아니겠죠? 심하게 비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hard의 두 가지 의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loudly 볼게요. 자, 우리 loud라고 하면요. 소리가 큰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런데 뒤에 이 ly를 붙였더니 부사가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quick이라고 하면요. 빠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근데 뒤에 이렇게 ly를 붙였더니 빠르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slow라고 하면 느린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무슨 뜻이 돼요? 느리게, 이게 바로 부사입니다. 자, happy 하면 행복한이죠. happy 하면 행복한. 그런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행복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 거고요. 또 soft 하면 부드러운인데 뒤에 ly를 붙여서 부드럽게, 조용히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clear 어때요? clear 하면 분명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런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분명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거든요. 근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두 개만 더 볼게요. 여러분, lazy라고 하면요. 게으른입니다. 그런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게으르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kind 하면 친절한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친절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뭐뭐하게로 끝나는 단어들이 정말 많죠. 이런 단어들이 모두 부사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 부사의 의미와 역할 공부해 볼 거고요. 이어서 부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형태까지 완벽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사의 의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은 부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혹시 부사 사과가 떠오르진 않나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부사 사과 말고 다른 부사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부사는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 부사인데요. 자, 교재 설명 읽어볼게요. 부사는요, 부차적인 품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요, 자기 자체가 주인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꾸며주고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뭐뭐 하게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단어들 중 slowly 한번 볼게요. slowly. 무슨 뜻이에요? 느리게, 뭐뭐하게로 해석이 되죠. 또 느리게는 혼자서 쓰이진 않습니다. 뭐 느리게 달린다, 느리게 배운다와 같이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바로 부사에 해당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부사가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말들을 꾸며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ohn runs fast. 무슨 의미죠? John은 빠르게 달린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 fast라는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부사는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Jane is very happy에서 매우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Jane은 매우 행복하다.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사는요,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문장 안에 부사가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He speaks English very well 이라고 했죠? 그는 영어를 말하는데 매우 잘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very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well 이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부사는 특이하게도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luckily he passed the test 이렇게 말하면 luckly가 운 좋게도 라는 의미거든요. 운 좋게도 그는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사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는요, 형용사나 동사 혹은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까지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practice 1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부사로 바꾸면서 단어를 추가하여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한번 잘 볼게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그네 타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달리기를 하고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시소 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래에는 노래하고 있는 여자도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또 왼쪽을 보시면 헬멧을 쓴 여자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The woman next to the bench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next to라고 하면 뭐뭐의 바로 옆에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벤치 바로 옆에 있는 여자는 노래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벤치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happy,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happy를 부사의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겠죠? 우리 어휘 미리 보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하게 happily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The 빈칸 next to the woman is barking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bark라는 단어는 짖다거든요. 누가 지금 짖고 있어요?
개가 짖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Next to the woman. 여자의 바로 옆에서 짖고 있는데 큰 소리로 짖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큰 소리로 라고 하려면 loud 뒤에 ly를 붙여서 loudly 이렇게 써주시면 부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the dog next to the woman is barking loudly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he boy라고 했습니다. 남자 아이죠. 그런데 in the t-shirt, 티셔츠를 입은. 그런데 티셔츠를 무슨 색 티셔츠를 입었을까요? running, 달리고 있는 남자아이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blue t-shirt is running fast, 빠르게 달리고 있대요. 여러분 빠르게 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는 fast입니다. fast는 뒤에 ly 넣지 않아요. fast 자체가 빠르게, 빨리 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자, 이어서 4번인데요. The girl, 여자아이인데 헬멧을 쓴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색 헬멧을 썼을까요? 노란색 헬멧을 썼습니다. 그래서 yellow helmet is riding her bike. 그녀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리게 타고 있다고 했으므로 slowl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girl with the yellow helmet is riding her bike slowly. 노란색 헬멧을 쓴 여자아이가 느리게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네요.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고요. 자, 보기를 보시면 very, early, slowly, softly 모두 부사로 활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볼까요? He didn't rush his mea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rush라고 하면 서두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는 서둘러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이므로 천천히 혹은 느리게 먹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따라서 느리게 라는 의미의 부사 slowly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스파게티가 맛있는데요. It's the most popular dish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opular 이라고 하면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맛있어서는 안 되겠죠? 매우 맛있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ery를 넣어서 강조를 해주면 되겠네요. The spaghetti is very delicious. It's the most popular dish. 그 스파게티는 매우 맛있다.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요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She arrived for the meeting. 그녀는요, 회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no one was there. 아무도 없었대요. except her. except라고 하면 누구를 제외하고거든요. 그녀를 제외한 아무도 없었다는 건 그녀가 일찍 도착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찍이라는 의미로 early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인데요. He's speaking to 빈칸. 그가 말을 하고 있는데 people in the back can't hear him clearly 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Can't hear. 없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그가 너무 조용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he's speaking too soft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oftly는 부드럽게, 조용히 이러한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부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사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부사는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여서 만듭니다. 모든 부사가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 뒤에 ly만 붙여주면 완성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요. 형용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는 이렇게 뭐뭐한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얘네들이 바로 형용사가 되겠고요. 자, 이 형용사의 뒤에 ly를 넣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바로 부사가 됩니다. 부사는 이와 같이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예시 살펴볼게요.
kind 하면 친절한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kindly, 친절하게 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slow 하면 느린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근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slowly, 느리게가 됩니다. 자, 이어서 honest 하면 정직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honestly, 정직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 거고요. 또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인데 뒤에 ly를 붙였더니 beautifully, 아름답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대부분의 부사는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여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들 중에서 이렇게 y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y를 그냥 두지 않고 i로 고친 후에 l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easy, y로 끝나죠? 이 경우 y를 그냥 두지 않고 i로 바꾼 후에 ly로 바꿔줍니다. 그럼 easily 이렇게 되겠죠? noisy, heavy, 그리고 lazy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뭘로 끝나요? y로 끝나죠? 이런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 후에 ly를 넣는다. 그러면 시끄럽게는 noisily, 그리고 무겁게는 heavily, 그리고 게으르게는 lazyly가 되겠습니다. 쌤이 예시 하나 추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교재에 같이 써봐요. 자, happy 무슨 뜻이에요? happy, 행복한이죠? 얘도 y로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y를 i로 바꾼 후에 ly를 넣어주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완성됩니다. happily, happily. 자, 이렇게 써주어야겠죠? 자, 스펠링 happily. 자, y를 i로 바꾼 후에 ly를 붙인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사는 ly를 형용사의 뒤에 붙이고 형용사가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인다라는 규칙을 지금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미 형용사의 단어들이 부사의 의미도 같기 때문에 ly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인다. 이런 규칙이 적용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arly, late, high, fast, 그리고 hard와 같은 단어들이 이미 부사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우리 별표하고 의미 기억할게요. 먼저 early, 형용사 뜻은 이른이에요. 그런데 부사 뜻도 있어요. 일찍이 됩니다. 자, late, 늦은도 되지만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활용이 돼요. high, 높은도 되지만 높게라는 의미의 부사도 됩니다. 그리고 fast, 빠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빠르게,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또 hard도 단단한, 어려운 혹은 날씨가 매서운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단단히, 열심히, 심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ly를 붙이지 않고 그 자체로 형용사나 부사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early의 뒤에는 ly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late의 뒤에는 ly를 붙인 형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바로 lately, 얘는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high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ly를 붙인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 매우라는 의미예요. 자, fast 뒤에는 ly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 없고요. 또 hard 뒤에 ly를 붙이면 hardly라는 단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얘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주고서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를 골라봐 라고 합니다. 여러분 late와 lately 중에서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는 뭐예요? late죠. 이때 lately를 고르지 않으려면 우리 이 단어들의 의미도 같이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형용사와 부사가 전혀 다른 형태인 것들도 살펴볼 텐데요. 자, good, 잘하는, 좋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부사 형태는 good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well입니다. 잘이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I cook very well.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요리를 매우 잘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well은 잘이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부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예외는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자주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기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practice 2 들어가 볼게요. 1번인데요.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1번 볼게요.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가 너무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네요. 그러면 he ran really fast 일까요? 아니면 he ran really fastly 일까요? 그는 매우 빨리 달렸다.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는 fast입니다. fast는 형용사로 빠른도 되지만 그 자체로 부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빠르게도 되므로 fastly, ly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예외적인 부사고요. 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요리를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he cooks good일까요? he cooks well일까요? 잘이라는 의미의 부사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 wel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비가 굉장히 거세게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It is raining hard일까요? It is raining hardly일까요? It is raining hard입니다. hard는 매섭게, 심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4번인데요. 이 여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푸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sh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하였습니다. solve the problem은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쉽게 푸는 거잖아요. 쉽게, 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easily,가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She kind helped me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뜻을 떠올려 보면 그녀는 나를 친절하게 도와준 거잖아요. 친절하게. 지금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kind가 아니라 뒤에 li를 붙여서 kindly helped me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The cat was lying lazily in the sunlight. 햇볕에 고양이가 아주 게으르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게으르게라고 해야 하므로 lazy가 아니잖아요. lazily 부사 형태가 되어야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y로 끝나는 형용사니까 우리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준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bird flew highly 라고 했어요. 자, 그 새는 높게 날았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겠죠? 우리 높게라고 할 때는 highly가 아니죠. high입니다. highly는 매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정답, the bird flew high. 그 새는 높게 날았다. 4번입니다. He plays soccer very good. 그는 축구를 하는데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이므로 good이 아니라 well이 되겠습니다. He plays soccer very wel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 Grammar in Real Life를 통해서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자아이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없나요? 시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놀랐겠어요? 늦잠을 잤겠죠? 나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우리 늦게라고 할 때는 부사 형태 무엇을 써주어야 할까요? I got up late this morning 아니면 I got up lately this morning. 정답은 late가 되겠죠? late는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나는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학교에 달려갔겠죠. 자, 빠르게,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는 fastly일까요? 아니면 quickly일까요? 정답은 quickly입니다. fastly 이런 단어 없다고 했어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I listened to my teacher. 선생님이 지금 수학 수업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었다. 주의 깊게 들었다. 이므로 부사 자리죠. carefully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선생님은 나를 친절하게 알려주셨대요. 친절하게 부사 자리다, 그쵸? 그래서 kind 형용사가 아닌 kindly 부사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I came back home in the afternoon. 나는 오후에 집에 왔대요. 근데 날씨가 어때요? 비가 심하게 내렸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보시면 in the evening, 저녁에는 I studied hard for my test. 나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 거의 다 채웠으니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위 그림의 괄호 1번부터 4번에서 알맞은 단어를 각각 골라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의 정답 뭐였죠? 난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this morning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나는 학교에 빠르게 달려갔다 이므로 quickl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carefully가 정답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kindly 넣어줄게요. 자, 2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하여 5번의 우리말을 문장을 영어로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날씨를 나타내고 있죠. 비가 심하게 내렸다. 비가 심하게 내리다라는 표현은 rain heavily거든요. 자, 우리 날씨를 나타낼 때는 주어를 it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rained heavily가 되겠고요. 심하게라는 의미의 heavily라는 부사를 써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How did the boy study for his test? 그 남자아이는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니?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죠? 따라서 he studied hard for his te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은 부사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형태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외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